언제나 뜨거운 호남을 만나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호남인 유재광입니다. 90년대 초중반 출판돼 청춘들을 열광시킨 슬램덩크라는 일본 애니메이션 만화가 있습니다. 수많은 명대사와 패러디를 남겼고 올해 초엔 극장판 애니메이션 영화로 선을 보이며 세대를 초월한 뜨거운 반응으로 다시 한번 그 인기를 과시했는데요. 세상에 영원한 1등은 없듯이 영원한 꼴찌도 없다. 오늘 호남이는 꿈과 열정, 노력과 희망, 농구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물포 고등학교 농구부 감독이시죠, 지금은? 네, 현재 제물포 고등학교에서 18년째 감독직을 맡고 있습니다. 18년째요? 네. 계속 그렇게 오래 계시는 이유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팀에서? 우연찮게 가게 됐는데 있다 보니까 팀에 정도 들고 또 하다 보니까 네. 이제는 다른 팀보다는 제물포 고등학교에서 정년 퇴직까지 하는 것도 명예롭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꼴찌 팀을 우승팀으로 만드는 뭐 마법사, 매직 감독이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제가 프로 선수를 은퇴를 하고 네. 강원 사대부고라는 춘천에 있는 고등학교 팀에 갔는데 네. 뭐 아주 약체였어요. 최약체였는데 2년 만에 어찌됐든 전국대회 3위 전국체전 동메달까지 따게 만들었죠. 그게 어떻게 2년 만에 가능한 건가요, 보통? 그 당시에 그 학교 뭐 훈련 분위기가 좀 루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제 방식대로 훈련을 강하게 시켰더니 네. 이틀 만에 아이들이 다 이제 소위 도망을 간 거예요. 힘들어서요. 네. 뭐 한쪽은 경포대 쪽으로 도망가고 한쪽은 서울역 쪽으로 도망가가지고 아니 왜 집으로 도망들 안 가고 다 이렇게 집에 가면 부모님한테 혼나니까요. 그래서 다시 훈련을 재개해서 네. 열심히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적응을 하고 열심히 따라줘서 2년 만에 좋은 성적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물포 고등학교는 어떠셨나요? 거기는 처음 가셨을 때부터 잘하는 팀이었나요? 아닙니다. 거기도 뭐 강원 사대부고 정도 기량이었고 뭐 전국대회에서 성적은 그 전에 낸 적은 거의 없었는데 네. 저는 운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뭐 가니까 그 당시에 뭐 오세근이라는 뭐 KBL MVP 네. 선수가 2학년이었는데 그 선수가 있었고 그 후배들도 기량은 괜찮았어요. 근데 거기도 조직적인 훈련을 못 받다 보니까 네. 성적은 좀 못 내고 있었는데 훈련을 안 하다가 강한 훈련을 하다 보니 거기서도 선수들이 많이 힘들어했고 처음에는 그 오세근이라는 선수가 네. 중심을 많이 잡아줬고 그래서 후배들이 잘 따라줘서 뭐 거기서도 1년 만에 우승을 또 했습니다. 우승이요? 네네. 전국 단위 대회인가요? 네, 전국대 우승을 거의 1년 만에 1년도 안 돼서 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힘들고 빡빡하게 훈련을 시킨다고 해도 예선도 못 통과하던 팀이 어떻게 1년 만에 전국 대회 우승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때 이제 오세근이라는 선수가 워낙 좋았기도 했지만 네. 그 바로 뒤에 신입생들이 좋은 아이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신입생들을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다른 팀에 안 뺏기려고 굉장히 뭐 노력을 많이 해서 그 중3 6명을 다 합류시켜서 그 신입생들하고 지금 저희 학교 코치로 있는 김명진 코치하고 해서 뭐 주전 멤버를 잘 갖춰서 했더니 뭐 바로 그 고대 총장배 저희가 우승한 게 아주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 아이들은 원래 농구 잘하는 고등학교 가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뭘 보고 제물포를 왔을까요? 아마도 제 얼굴 보고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농구 명문으로 따지면은 서울에 뭐 용산이나 경복이나 인천에도 송도 뭐 이런 명문 고등학교들에서 많이 이제 스카우트 제의를 했었는데 하여튼 제가 그 부모님들을 다 설득을 하고 뭐 여기가 학교가 성적은 못 내지만 제 얼굴 보고 한번 자식을 좀 맡겨달라고 부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 얼굴 어디를 보고 보내주셨을까요? 그분들은 그러면?
뭐 믿음을 줬던 거 아닐까 싶습니다. 감독 생활 얘기는 조금 뒤에 하고 네. 광주고 중앙대 이렇게 나오셨는데 선수 시절에도 뭐 펄펄 날아다니신 거죠? 아닙니다. 저는 뭐 운동을 너무 늦게 시작해서요. 제가 이제 사실 고1 때부터 농구를 했거든요. 고1이요? 예. 그전에는 뭐 중3 때까지, 네. 나름 공부도 좀 하고, 그래도 학교에서 반장도 계속 하고, 네. 했었는데, 그 중3 담임 선생님, 김소연 선생님이신데, 네. 갑자기 뭐 중3 2학기 때, 뭐 농구를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슬램덩크 얘기 모두에 했는데 거기 보면 혹시 그 만화 보셨나요? 슬램덩크? 잠깐 봤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최소연이라고 고1 학생이 나오는데 걔가 강백호 보고 네. 혹시 농구 좋아하세요? 농구 하실래요? 그래서 농구가 시작이 됐는데 이름도 똑같은 분이 농구를 하라고 하신 거네요. 예. 고향 장성이시죠? 네네. 고향 자랑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성이 뭐 그전에는 아주 시골이었는데 뭐 어찌됐든 광주하고 근접해 있고 네. 그 풍수해를 한 번도 겪어보지를 않은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지리적으로 백양사라는 큰 절과 네. 이제 단풍도 유명하고 뭐 옛날에 선비의 고장 장성이라는 말이 있듯이 학구열이 굉장히 높은 도시고 또 특산품으로는 단감이 아주 네. 유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호남인 지금부터 인생 키워드를 통해 김영래 감독님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늦깎이 농구를 꼽아주셨네요. 네. 이게 그 고1 때 시작했다는 그 말씀인 건가요? 네. 이제 저 부모님들은 네. 뭐 간곡히 만류를 했죠. 뭐 공부를 곧잘 하니까 또 왜 힘든 운동을 하냐. 뭐 그랬는데 프로야구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대죠. 네. 그래서 이제 프로 스포츠가 개막이 되면서 뭐 어린 마음에 프로 선수가 되면은 빨리 성공도 하고 돈도 좀 벌어서 부모님하고 좀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부모님 몰래 광주고등학교 농구부에 가서 입단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근데 광주고가 농구로 유명한 곳이었나요? 그때도? 그 당시에는 거의 뭐 전국체전 금메달도 따고, 유명한 선수들도 많이 배출하고 그랬던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 테스트를 그냥 받아서 들어간 건가요? 어떻게 농구부로 바로?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네. 이제 가서 뭐 레이업이나 드리블이나 이거 기본기를 시키더라고요. 근데 네. 그냥 잘 따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해보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따라 해지는 건가요, 그게? 근데 쉽지 않은데, 네. 그래도 뭐 체육 시간에 그냥 조금 뭐 체육 선생님한테 바이레이션 이런 거는 트래블링 이런 거는 배워서 네. 그냥 골밑슛하고 레이업슛 정도는 뭐 체육 시간에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뭐 뒤늦게 시작했으니까 어려운 게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엔 많이 힘든 부분이 많죠. 왜냐면은 네. 농구라는 게 소위 이제 룰도 좀 까다롭고요. 그리고 기본기 갖춰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본기 배우는 것도 힘들었고 또 어려서부터 운동을 한 네. 친구들하고는 체력적으로 제가 또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체력 훈련하는 게 너무 힘들었었는데 하여튼 개인적으로 거의 매일 쉬지 않고 그 무등산을 뛰었던 그거는 팀 훈련 말고 개인적으로 뛰었습니다. 이력을 제가 보니까 농구 시작하고 3년 만에 청소년 대표팀에 발탁이 됐고 학교도 여러 번 우승을 시켜놓고 했는데 이게 다 그 뭐 탁월한 재능 때문인 건가요, 그러면은? 근데 제가 뭐 1학년 때는 거의 네. 뭐 기본기, 기초 체력 뭐 하다가 네. 어떻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1년 만에 광주고등학교 농구부에서 주전으로 뛰게 되었어요. 그리고 2학년 때 조금 하다가 네. 이제 고3이 되니까 농구를 이제 좀 터득을 했다 그럴까요? 조금 농구를 알게 됐다 그럴까요? 네, 그러면서 자신감도 좀 붙고 그러다 보니 전국대회를 나가다 보니까 또 우리가 우승도 2번씩이나 하고 준우승도 2번씩이나 하고 네. 하다 보니까 팀 성적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3 말에 이제 청소년 대표에 선발이 됐습니다. 뭔가 이렇게 딱딱딱 아기가 맞아가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말씀 예, 들어보니까. 참 그 동료들하고 네. 그 후배들 이런 덕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인생 키워드가 상당히 인상적이고 재밌는데 이기는 게임을 하자. 이거는 어떤 얘기인가요?
그건 제가 네. 선수 때부터 진 경기보다는 이기는 경기가 훨씬 많았고, 고등학교나 특히 뭐 대학교 때는 거의 전승을 하다시피 했고요. 4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기는 걸 즐기고 좋아하게 됐고, 네. 그리고 대학교 당시 정봉섭 감독님께서 네. 뭐 제가 지도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자꾸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감독은 두 가지밖에 없다. 뭔가요, 그게? 이기는 감독과 지는 감독밖에 없다. 근데 고등학교 때 이렇게 잘하셨으면은 여러 대학교에서 우리 학교 와라 이런 스카우트 제의가 많이 왔을 것 같은데 네네. 중앙대를 선택한 뭐 이유가 있을까요? 그때 사실은 이제 고려대학에서 네. 제일 적극적으로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 당시에 고대 박한 감독님께서 장성 시골에 와서 아버지하고 막걸리도 먹고 저를 데려가려고 설득도 하셨고 그랬는데 네. 뭐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고 농구로 하러 대학을 가는 거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아시다시피 중앙대학이 최강이었고 또 농구는 제일 잘하는 팀이어서 그리고 또 선배들도 좋은 선배들이 있어서 중앙대학을 택하게 됐습니다. 그때 좋은 선배가 누구 계셨을까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허재, 강정수, 김유택, 강동희 이런 선배들이 있었죠. 허재, 뭐 강동희, 김유택 이런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진짜 한국 농구계가 낳은 엄청난 선수들인데 대단하시죠. 그 한 팀에 다 몰려있는데 가서 직접 봤을 때는 뭐 어떤 느낌이었어요, 그때는? 뭐 가자마자 후회했습니다. 왜요? 괜히 중앙대학교 왔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른 형들이 너무 잘해서요. 네. 좀 기가 좀 많이 죽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거를 어쨌든 극복은 해야지 같이 동료로 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학년 때 입학하자마자 그 당시에 좀 살도 좀 많이 찌고 그랬었는데 소위 남모를 노력이죠. 제가 겪었을 때 뭐 전학 갈 수도 없고 대학에서 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은 뭐 일단 피지컬을 좋게 만들고 형들하고 뛰는 박질이라도 같이 해야 되는데 뭐 그거서부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외출을 나가도 일요일 날 저는 들어와서 한여름에도 땀복 입고 파카 입고 그렇게 땀을 빼고 그 로드웍을 하고 했던 생각이 납니다. 선배들이 뭐 워낙 엄청난 분들이기도 하고 뭐 추억도 많을 것 같은데 뭐 기억에 남는 선배 에피소드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중앙대학이라는 팀 자체가 선후배 간에 구타 이런 게 없어요. 체벌도 없고 그래서 네. 다 이제 너무 행복하게 지냈던 그런 면에서는 그리고 기억나는 선배는 참 허재 형이 독특하시죠. 어떤 점에서요? 그렇게 놀면서도 농구 잘하는 거 보면 신기했어요. 근데 이기는 게임을 하자 뭐 말은 좋고 모토로 삼을 수는 있는데 이기고 싶다고 다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누구 네, 하나는 어느 하나는 반드시 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고등학교 감독하면서도 그랬고 네. 또 중앙대학교 코치하면서도 그랬고 일단은 자원 확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좋은 선수를 데려오려면은 제가 발로 많이 뛰어야 되고 또 아이도 설득해야 되고 부모님하고도 대화도 많이 해야 되고 해서 일단 데려와서 훈련을 많이 시켜야죠. 아이들 그 선수들한테 가장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글쎄 요새 선수들이 이제 힘든 거를 너무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든 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즐겨라. 그러지 않으면 선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할 당시는 이제 프로 팀이 없었는데 실업팀을 한국은행으로 가셨는데 이거는 뭐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저 선배님들이 계신 네. 뭐 기아자동차 옛날에 프로 되기 전에 네네. 기아자동차 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시골 출신이라 정말로 서울에 살려면 단칸방이라도 하나 마련하려면은 뭐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해서 그 당시에 이제 실업팀에서는 계약금을 줬었거든요. 그래서 그 계약금 몇 푼이라도 받아서 생활을 하려고 하고도 싶었고 또 중앙대학교 선배들하고 같은 팀에서 뛰고도 싶었고 네. 또 농구를 더 많이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정봉석 감독님이 네. 실업팀보다는 은행팀에 가라. 그리고 은행에서 제일 좋은 한국은행에서 너를 달라 하니 안정적인 직장을 택해라. 그래서 한국은행을 택하게 됐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건 무슨 말씀인 건가요? 한국은행이라는 데는 소위 이런 소리 네. 있잖아. 시내 직장이라고. 네. 농구 선수로 가는 거지 직원으로 가는 거는 아닙니다. 거기는 농구 선수로 가는데도
그 정규직으로 갑니다. 아, 그러면 농구를 그만하게 되면은 은행원이 되는 네, 건가요? 은행원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좋은 시내 직장 한국은행을 안 다니고 어떻게 계속 농구계에 있게 되신 건가요, 그러면은? 96년도죠. 96년도에 이제 프로가 출범해요. 그러면서 이제 96년 6월 달에 제가 한국은행을 나왔어요. 그게 계기가 제가 27살인데 농구를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27살에 농구를 관둔다는 게 너무 아까웠어요. 그 프로로 가기 위해서 한국은행을 나오신 건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농구를 더 해보자. 근데 대신에 뭐 조건이 좋았어요. 그 나래라는 팀에서 네. 선수 생활하고 은퇴한 후에도 한국은행처럼 직장 생활을 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통신회사가 엄청 인기가 많았잖아요. 지금도 뭐 좋은 회사들이고요. 그래서 은퇴하고 네. 그 나래 이동통신 그 대리로 직장을 다니는 조건으로 제가 계약을 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 원주 날에 말씀하신 네네. 거죠, 당시. 네. 근데 거기 2시즌밖에 안 뛰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일찍 어떻게 보면 30대도 되기 전에 은퇴를 하신 건데. 그때 계약을 그렇게 했어요. 2시즌 뛰고 회사 다니는 걸로. 그때 뭐 그래도 어찌됐든 네. 은퇴할 때는 너무너무 아쉽고 소위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아쉬워서. 아니, 아직 조금 더 뛸 수 있다. 네네. 뭐, 2시즌 더 뛰고, 뭐, 이렇게 은퇴하면 안 되겠냐. 그렇게는 안 됐었던 모양이네요, 그러면. 근데 프론트에서 네. 그냥 그거를 안 하면은 회사를 못 다니게 돼 있거든요. 아, 2시즌을 더 하면은 네. 그 옵션이 사라져버리죠. 말씀을 듣고 보니까는 그 선수로서 이렇게 조금 더 가보지 못한 어떤 길, 끝까지 가보지 못한 어떤 길, 뭐 이런 거에 대한 아쉬움 같은 거는 혹시 없으셨나요? 은퇴할 때는? 뭐 은퇴할 때는 누구나 다 아쉽고 조금 더 할 걸 그런 뭐 후회도 하지만 네. 직장 생활 길을 택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지도자 길로 또 오게 됐죠. 세 번째 인생 키워드로 말씀하신 지도자의 길을 꼽아 주셨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지도자의 길에 오시게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오시게 된 건가요? 그 당시에 나래이동통신에서 네. 삐삐잖아요. 삐삐, 네네. 삐삐 그 가입자 유치하고 뭐 그런 일을 한 6개월 정도 했어요. 했는데 최명용 감독님이라고 나래 블루버드 감독님이 네. 갑자기 전화 오셔서 너 농구 지도자 할 생각 없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감독님 나 여기 잘 다니고 있는데 네. 관두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아니야 너는 내가 보기에 너 지도자 자질이 있어. 거기서 딱딱한 책상에서 일하지 말고 네. 네가 하고 싶으면은 강원 사대부고 지도자 자리가 비어 있으니 뭐 교장 선생님하고 얘기를 다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퇴근하고 와이프하고 상의를 했죠. 네. 근데 와이프는 또 무슨 청천벽력이 일어나고요. 네. 그래서 미안한데 나를 믿고 따라달라고 그래서 설득하고 다음날 바로 짐 싸서 춘천으로 갔습니다. 짐 싸서 바로 춘천으로 간 이유 뭐가 있을까요? 그냥 하루아침에 네. 농구를 관뒀을 때 그 서운했던 그 감정이 네. 아 지도자로서 내가 만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보자. 지금 강원 사대부고 같은 경우는 갈 때는 이른바 약체팀이었는데 그 이후 성적은 그래서 좀 어느 정도까지 났었나요? 그게 뭐 희한하게 또 1년 만에 네. 전국대 4강 들고 전국체전 메달 따고 하더라고요. 전국체전 메달이요? 예, 전국체전 동메달 땄습니다. 1년 만에. 그럼 강원 사대부고에는 얼마나 계셨던 건가요? 뭐 2시즌 하고 다른 학교로 가게 됐죠. 다른 학교라면 그 제물포 말씀하시는 아닙니다. 그 전에 네. 지금 목포 상고, 네. 목포 상고라는 팀이 있어서 뭐 그 당시에도 저는 그랬어요. 이제 고향 팀에서 부르니까 그 목포 상고 농구 부장님이 광주고등학교 선배님이셨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해보자 그래가지고 목포로 또 부모님도 옆에 계시니까 목포로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제물포로 옮기신 건가요? 아니면 또 어디 좀 이렇게 돌아다니시고? 아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앙대학교 코치를 했죠. 네. 아, 중앙대학교 코치를 2년 반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중앙대학교 코치하면서 소위 코칭을 많이 배웠죠. 당시에 이제 정봉섭 선생님이 네. 체육부 부장님으로 계셨고 또 강정수 감독님 밑에 제가 코치로 있으면서 정말 혹독하게 코치 훈련을 받았습니다.
선수들을 혹독하게 굴리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혹독한 코치 훈련은 뭐 어떤 건가요? 그냥 중앙대학교 코치는 잠자면 안 됩니다. 잠 안 자고 뭘 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연구해야죠. 중앙대 코치를 하셨으면은 뭐 부르는 고등학교 팀들이 엄청 많았을 텐데 그 당시에도 별로 이렇게 덜 유명했던 재물포고를 가신 뭐 이유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그 당시에 이제 재물포고등학교 감독님이 네. 중앙대학교 또 선배님이셨고 저랑 아주 가까웠어요. 네. 이제 그분께서 자기가 정년퇴직을 하니 우리 팀을 좀 한번 맡아다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가게 됐는데 보니까 가니까요. 네. 이제 선수가 그 당시에는 뭐 7명인가 있더라고요. 그거밖에 안 됐었나요? 예, 예. 오세근 선수가 3학년 돼서 이제 저희가 이제 우승을 했거든요. 2학년 때는 못하고. 이제 3학년 때 되니까 이제 신입생들이 6명이 들어왔죠. 지금까지 현재까지도 재물포고등학교가 전국 정상권에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수 지도자 생활 이렇게 쭉 하면서 보람, 자부심, 긍지 이런 것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청소년 대표 감독도 역임했지만 네. 지금 현재 제가 중고농구연맹 부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현직 지도자로서 부회장은 제가 처음으로 맡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회장은 보통 이렇게 업계나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이 뭐 그런 분들도 있고 이제 학교에서 근무했던 교장 출신들, 뭐 농구 부장 출신들 이렇게 하는데 현직 코치 출신이 부회장 된 건 제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뭐 회장님께 감사드리고 또 제가 부회장을 맡은 만큼 또 네. 책임감도 있고 해야 될 일도 많고 네. 또 후배들도 다 열심히 해서 그냥 뭐 이사도 하고 부회장도 하고 해서 좀 중고농구 발전에 다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독님의 가장 영광의 시대, 영광의 시간이 언제였나요? 감독님한테는? 저는 지금 현재부터 진행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형이다. 네, 지금 현재도 영광이고 앞으로도 농구장에 있는 한 네. 최선을 다해서 남부끄럽지 않게 살고 항상 영광스러운 자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버엔딩 영광인가요? 그러면 저에게 호남은 저희 어머니의 품 같은 곳입니다. 저는 뭐 인천에서 대회든 전지훈련이든 전국 각지를 다 다니는데 특히 저희가 대회를 영광이나 해남에서 뭐 1년에 매년 하는데 영광이나 해남 갈 때 4시간, 5시간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길이 하나도 힘들지 않고 지루하지 않고 내 고향 가는 기분이고 또 영광 가서 해남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편하게 즐길 생각에 항상 언제라도 가도 기분 좋은 곳이 호남 내 고향 호남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독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호남이는 김영래 재물포고 감독과 농구와 인생 얘기 해봤습니다. 희망과 긍정의 에너지를 얻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호남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